오늘은 건물 있는 토지만 이렇게 낙찰받는 이런 경우가 왜 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, 또 이런 경우에 성공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, 완성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중요하다,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. 땅만 낙찰 받았습니다. 근데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이런 경우,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권리 분석을 할 때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는데, 그런 검토 결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에 놓이게 된다, 또는 그런 지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유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. 땅 낙찰 받아서 뭐 건물 철거할 수 있으면은 건물 소유자하고 협상해서 유리하다. 그래서 뭐 땅을 좀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좀 헐값에 사오거나 라고 하는 그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, 일단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. 뭐 당연히 이제 검토해야 될 쟁점 중에 하나고요.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토지를 낙찰받는 그런 부분이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, 이게 철거가 안 되는 건물이다라고 할 때 그냥 뭐 다른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겠지라고 해서 그 땅을 그냥 제껴놓는, 그 취득하는 부분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. 그런데 굳이 사실 뭐 그럴 것이 아니라, 한번 그 철거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료 청구라든지 부당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려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일단 그 뭐 이 경매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대중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만약에 그 법정지상권이 있다라고 해서 건물 철거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땅은 조금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찰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원래 감정가가 1억 원이 있는데 유찰을 거듭하다가 한 5천만 원까지 내려와서 내가 샀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 건물 철거는 안 되더라도 뭐 지료라든지 부당이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금전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취득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취득가에 비한 어떤 수익률, 지료나 금전 청구 이런 부분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그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분들, 그러니까 나는 굳이 뭐 건물 필요하진 않아,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수익률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토지라면 땡큐 고마워 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낙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.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이게 그 당장 철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료라는 것이 이제 건물주가 계속 지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, 또 지급을 안 하고 소홀히 그냥 연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권리관계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그 연체가 되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관계가 되거든요. 그렇게 변한단 말이죠.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소송을 해서 건물 철거가 또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굳이 당장 이게 건물 철거가 안 되는 그런 땅이다, 그런 권리관계다라고 해서 그냥 그 부분을 취득을 지레 포기한다든지 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이 토지만 낙찰받는, 건물이 있는 토지만 낙찰받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건물을 취득하는 건물이 이제 멀쩡하게
그 요건을 갖춰져 있고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저 건물을 좀 싸게 취득하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, 아까 저 건물을 당장 철거할 수 있어서 그 협상 끝에 이제 건물을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. 아니면 지료 청구권, 우리가 어쨌든 건물이 땅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지료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금전 채권에 비해서 그 건물을 경매 집어넣어서 그걸 소유권 취득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당연히 그런 물건이 이제 경매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사람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자칫하면 철거돼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다른 사람이 취득할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지 주인한테 건물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취득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.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이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다면 제일 또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절차법적으로 소송법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 건물을 만약에 어떤 철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관계에 따라서 피보존 권리, 민사적인 어떤 실체법적인 권리는 철거 청구권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철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,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.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왜 이런 처분금지 가처분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할 때 만약에 가처분을 안 해두고 철거 소송을 한다든지 지료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런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, 만약에 건물주, 제가 건물주라 그러면은 땅이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됐잖아요.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 같은 거를 하나 설정해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등기를 해둔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가등기권자의 어떤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그 철거 청구 내지 나중에 지료를 가지고 경매 청구 이런 부분에서 그 여러 가지 가등기 때문에 장애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소송이 여러 번 번거롭게 되고 또 그 권리가 불확실한 이 가등기라는 게 참 애매한 그 어떤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철거 소송 나중에 경매에서 건물 취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다 어떤 그 애로가 될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그 처분금지 가처분이 아닌가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한다라고 치면은 쥐구멍을 좀 막아 놓는다 그러잖아요. 도망갈 구멍을 막아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야 수월하지.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쏙 도망가 버리면은 그동안에 노고가 이제 허사가 돼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처분금지 가처분이 꼭 필요하다.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늘 경매 관련해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, 이 경매는 강제적으로 어쨌든 소유권을 뺏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이렇게 이게 적으로 좀 생각하는, 낙찰받은 사람을 좀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 적대적인 관계, 또 언제든지 일전을 불사하는, 근데 숨어서 권리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략을 짜서 숨어서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다. 그렇게 할 수 있는
상황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. 그런데 그런 아까 가등기, 건물에 대한 가등기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계략이 될 수가 있는데, 술책이 될 수가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뭐랄까 수익 모델에 대한 완성 이런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권리관계, 내가 철거할 수 있느냐, 그 다음에 철거 안 되면 지료 청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실체적인 권리관계, 여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절차법적인 부분,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중요성, 이런 부분들도 두루두루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문가의 자문을 꼭 구하셔야 돼요.